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미국 배당 성장주 커버드콜 ETF입니다.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완전히 장악한 국내 ETF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25년이 되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 ETF인데요. 이름만 보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신규 상장한 ETF입니다. 상장 이후에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상장 초기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생소한 운용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2022년은요, 커버드콜 전략 자체가 국내 ETF 투자자분들한테 생소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전략은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과 비교를 해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직관적인 것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진입장벽이 높은 ETF였던 겁니다. 운용 전략을 보면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를 매수하고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ETF예요. 국내 상장된 미국 커버드콜 ETF들이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 옵션을 매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미국 상장 ETF 디보와 운용 전략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액티브 커버드콜 ETF 중에 하나가 바로 디보예요. 제피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아요. 그런데 2016년 12월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니까요. 장기 성과는 검증이 된 액티브 ETF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보의 최근 3년 연도별 성과를 제피와 비교해 본 것인데요. 2020년 급락장에서 미국 배당 성장주 커버드콜 ETF답게 매우 높은 하락 방어력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제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2024년에는 제피보다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운용 프로세스입니다. 디보가 아니라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설명드리는 영상이지만 두 ETF 운용 전략이 동일하기 때문에 디보의 마케팅 자료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배당과 어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하이 퀄리티 대형주를 기본적인 투자 대상으로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25종목 정도를 선별해서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요.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섹터 배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섹터는 S&P 500 대비해서 비중을 더 가져가는 것이고 전망이 부정적인 섹터는 S&P 500 대비해서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섹터별 비중을 고려해서 최종 편입 종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패시브 ETF처럼 종목 선정이나 어떤 옵션 매도 관련해서 딱 정해진 방법론은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 섹터별 비중은 25% 그리고 개별 종목 비중은 8%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종목의 성과가 ETF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디보 기준으로 편입 비상의 10종목을 보면 비중이 가장 큰 종목도 5% 수준밖에 안 돼요. 종목들 간의 편입비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로 꼽히는 종목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비자, 캐터필러, 홈디포 같은 종목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SCHD가 부진한 이유가 바로 이 M7의 부재 때문이었는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M7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편입을 하고 있고요. 이 세 종목의 비중이 약 13% 정도 됩니다. 섹터별 비중을 보면 전통적으로 배당 성장주가 많은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섹터가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 비중이 낮다 보니까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S&P 500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디보와 동일한 전략의 ETF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 이후에 2024년 6월 27일까지는 디보와 완전히 동일하게 운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28일부터요, 포트폴리오에 S&P 500 ETF가 추가가 됩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구성 종목 현황인데요.
개별 종목들은 모두 디보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구성 종목들의 면면을 더 보시면 S&P 500 ETF인 VOO와 또 다른 S&P 500 ETF인 스파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은 보이지 않는데 두 ETF 비중의 합이 약 25% 정도 됩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디보 구성 종목이 75%, 그리고 S&P 500이 25%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S&P 500 ETF를 편입한 정확한 이유는 삼성자산 운용만 알겠죠. 물론 S&P 500 ETF가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크게 훼손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25%면 절대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디보와 수익률 차별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포지션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한다라는 점이에요. 디보의 운용 프로세스를 다시 보면요,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완료한 다음에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를 실시함으로써 이 디보의 커버드콜 전략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하는데요, 엄한 종목의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콜옵션을 매도를 해요. 역시나 디보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4월 8일 기준으로 총 24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총 8종목에 대해서 콜옵션 매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콜옵션을 매도한 종목은 주가 상승은 제한되겠지만 콜옵션을 매도하지 않은 종목의 주가 상승은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옵션 매도도 액티브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도하는지 세부적인 옵션 전략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콜옵션 매도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배당 ETF입니다. 목표 분배율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디보 ETF의 마케팅 자료에 따르면 주식의 배당으로 2에서 3%, 옵션의 프리미엄으로 2에서 4% 수준의 인컴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 전략을 고려했을 때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인컴 수준은 4에서 7% 수준일 것으로 보여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조금 복잡한데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장 이후에 2025년 3월까지 분배금 지급 현황을 정리한 겁니다. 파란색 차트가 분배금이고요. 차트 위에 있는 숫자가 월배당 수익률을 연환산시킨 겁니다. 상장 이후에 2024년 2월까지는 연 6%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을 했어요. 분배금도 주당 50원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부터 분배금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2024년 12월에는요, 1월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분배금을 지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용 전략만 고려를 했을 때는 분배금이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실제 디보도 분배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디보와 운용 전략은 유사한데 배당 정책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액티브 ETF이지 않습니까? 액티브 ETF는 투자자들이 정말 운용사를 믿고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운용사는 운용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배금도 마찬가지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코멘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옵션 매도 비중이 매월 바뀝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옵션 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주식의 배당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가장 중요한 ETF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한국의 SCHD를 비롯한 미국 배당 성장주 ETF들, 그리고 커버드콜 ETF 중에는 SCHD를 매수하고 연 3% 프리미엄을 타겟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1호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상장한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충분히 성과가 검증된 액티브 ETF의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온 ETF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더해줄 미국 배당 성장주 ETF를 찾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S&P 500 ETF의 존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연 10% 이상의 배당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